요 25단원 같은 경우는 25단원 자체에서 할 얘기는 많지 않을 거예요. 다른 단원으로 넘어가거나 하면 할 얘기가 많겠지만 178페이지 합성함수와 역함수는 이 자체만으로는 그렇게 할 얘기는 많지 않는데 간단하게 그냥 기본 개념만 설명하고 문제를 풉시다. 합성함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통 두 개 이상의 함수를 합친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함수에 함수를 대입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래서 fx라는 함수가 x 더하기 x 더하기 1 요거 gx라는 함수가 x제곱이다. 그래서 이제 f에다가 gx를 대입해보자. 이런 게 합성함수죠. 그렇죠? 이렇게 쓰기도 하고 우리는 기호로 이렇게 쓰기도 하는 거잖아요. 기억나죠? 이렇게 써서 계산하는 거니까 f에다가 뭘 대입해? gx를 대입해. gx는 누구고? x제곱. 이것도 무슨 의미냐면은 f라는 함수에다가 x제곱 대입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건 x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겠죠? 반대로 이제 g라는 함수에다가 f를 이렇게 대입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게 우리는 기호로 이렇게 쓰는 거죠. 왼쪽, 오른쪽을 구별해서 말이에요. 그렇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g에다가 fx를 대입하는 거고 fx가 x 더하기 1이면 이제 이렇게 쓰면 되겠네. 이것도 무슨 의미다? g라는 함수에 x 더하기 1 대입하는 의미여서 x 더하기 1이 제곱이 나오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뭐였죠? 네, 맞아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얘랑 얘는 같지 않을 수도 있다. 정확히 말하면 항상 같지는 않고 항상 다르지도 않고 보통은 다른데 뭐 같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f와 g라는 두 함수를 합성할 때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순서를 되게 중요시 여겼던 거 이걸 겁니다. 기억나죠? 근데 이 교환 법칙은 안 되지만 결합 법칙은 되죠. 함수를 세 개를 합성하는군요. 무슨 말이냐면은 f와 g와 h 이렇게 세 개를 합성하라라고 할 때 이거 앞에 거 두 개를 먼저 합성한 다음에 이제 h를 대입하는 거나 아니면은 g와 h를 먼저 합성한 다음에 이 값을 f에 대입하는 거. 이 결합값은 같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합성함수는 이것만 조심하면 되는 거죠.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함부로 교환해서 쓰지 말고 결합 법칙은 성립하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이쪽 하든 저쪽 하든 해라 이런 거죠. 그리고 보통 여러분 교재나 각종 시험 문제에는 이런 식의 기호가 나오겠지만 요거랑 요거랑 같은 뜻이니까 요거 나오면 바로 고쳐서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럼 합성함수 끝났잖아, 솔직히.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근데 합성함수는 실제 시험 문제는 뭐가 제일 골치 아프게 나올 것 같아요?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기입니다. 그래프 그리기. 오늘도 잠깐 요 앞 시간에 고등학교 2학년 수업할 때 합성함수 극한 문제 좀 했거든요. 합성함수 그래프 그릴 수 없으니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는 걸 배웠는데 그래프 그리는 게 좀 까다롭죠, 실제로. 이제 안타깝게도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기가 이 단원에 없더라고요. 보니까 다음 단원에 나오더라고요. 다음 단원 할 때 합시다 이거. 합성함수 끝. 끝났어. 역함수는요? 역함수 하면 일단 기본적인 거 배우면 역함수의 존재 조건부터 배우지 않나요? 어떤 함수는 역함수가 있고 어떤 함수는 역함수가 없다. 그러니까 원래 보통 함수가 x에서 y로의 대응인데 이걸 반대로 보겠다는 거잖아. 그렇죠? y에서 x로의 대응. 그렇지? 요게 어떤 함수 f라면은 이렇게 가는 게 f 인버스잖아요.
기억나죠? 그래서 이제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뭐였다? 어제 했던 거를 잘 떠올리면 되잖아, 그치? 어제 했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함수가 성립하려면 뭐가 돼야 한다? 함수가 성립하려면은 이 수직선 테스트. 수직선 테스트. 수직선을 그려서 교점이 한 개가 나오는 상황이 돼야만 함수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1대1 대응 혹은 1대1 함수. 이 성립하기 위해서 그래프에서 확인하는 방법은 뭐였죠? 이때는 수평선 테스트였어요. 그렇죠? 수평선을 그려서 교점이 한 개만 나와야 1대1 함수. 또는 뭐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공역과 치역도 같아요까지 증명이 되면은 이제 1대1 대응이라고 부르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뭐가 돼야지 1대1 뭐가 돼야지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거죠? 아니면 1대1 대응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무슨 말인지 가나요? 그러니까 어차피 반대로도 함수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런 거잖아. 어떤 이렇게 생긴 함수가 하나 있을 때 함수의 그래프가 세로선을 그면은 교점이 한 개만 나오니까 함수가 맞긴 해요. 그렇죠? 근데 역함수라는 개념은 y에서 x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y에서 x로. 그러니까 x에서 y로 되는 함수를 관찰할 때는 x축과 수직인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한 개만 나와야 된다면 그건 반대의 상황이니까 y축에 수직인선 그었을 때 교점이 한 개만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걸 만족시키려면 이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또 1대1 함수가 아니라 왜 꼭 1대1 대응이어야만 하죠? 하면 그렇잖아. 이제 1 여기 써줘야 돼? 근데 알면서 대답하는 거지? 요렇게 하면은 함수 1대1 함수까지 되지만 반대로 봤을 때는 이제 2가 대응하는 곳이 없다 보니까 그렇지? 그러면 함수로서의 정의가 이제 무너지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없어야 하나씩 연결돼야 1로 봐도 함수고 2로 봐도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야 역함수도 존재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해서 역함수의 존재 조건 1대1 대응일 것을 배웠을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연습해야 될 거는 첫 번째가 이런 거죠. 어떤 예를 들면 함수값에 관련된 하나 나왔을 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에요? y는 fx가 a, b를 지난다. 이 뜻이죠? f의 값이 b다. 이게 성립한다는 개념은 뭐랑 똑같은 거다? 역함수로 봤을 때는 b, a 지나는 거잖아, 이게. 그치? 기억나니, 이런 거?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역함수 이렇게 기호 나오면 이게 불편하니까 이게 고쳐서 푸잖아요, 보통. 무슨 말 이해 가죠? 역함수는 어떤 성질이 있는 거냐면은 이제 원래 함수와 역함수를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나오죠. 무슨 말이냐면 원래 함수와 역함수를 이렇게 합성하면은 x 대입하면 다시 x 나오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그대로. 그렇죠. 순서를 바꿔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이해 가나요? 이거 배우지 않았어? 이것을 일로 가는 게 함수니까. 이걸 다시 거꾸로 타보면 다시 처음 값 나오는 거 아니야? 항등함수. 그러다 보니까 역함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 교환법칙이 되죠. 원래는 교환법칙이 안 되지만, 그치? 합성함수가. 역함수는 그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하기를 합성함수에서 이 교환법칙이라는 게 항상 안 된다가 아니라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되는 거라서. 그치?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저거랑 합쳐서 하는 것도 있잖아. 무슨 말이냐면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는 개념. 기억납니까? 배웠던 거? 이거 뭐였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었나요? 이렇게? 기억나 안 나? 내가 지금 중요한 것만 일단 언급하고 있는 거야. 이거 하나하나 일일이 설명하기는 좀 오래 걸리니까 일단 간단하게 복습하면서 필요한 것만 언급해주고 있는 건데 이런 것도 기억나죠? 이것도 기억날 것 같은데요? 어떤 함수와 그의 역함수는 서로 어떤 관계에 있다? y는 x의 이 직선의 대칭 관계.
이것도 기억나죠? 이게 성립하기 때문에 성립한다고 되는 거고, 반대로 이게 성립하니까 이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고. 어차피 같은 대응 갖고 한 거기 때문에 나는 x, y 수쌍을 쓸 거야가 f라면, 반대로 나는 yx 수쌍을 쓸 거야. 이게 이제 f 인버스 아니겠어? 근데 이제 바뀌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 점을 지나면 이 점을 지났다. 그걸 일반화하면은 이 얘기까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역함수에서는 할 얘기가 뭐가 있을 것 같아? 그나마 합성함수도 할 얘기는 별로 없고 역함수가 그나마 조금 더 많은데 할 얘기가, 역함수에서 그나마 건드릴 만한 내용이 아마 이거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y는 fx와 y는 f 인버스의 교점의 좌표. 이건 배운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둘의 교점은 뭐랑 똑같다고 배웠나 혹시? 이 교점과 y는 fx와 y는 x, 이것의 교점과 같다. 이렇게 배웠나요 혹시? 이 두 개가 같은 건가요? 이 교점의 집합과 이 교점의 집합은 부집합은 서로 같은 집합이에요? 아니면 부분 집합인가요? 그렇죠. 부분 집합이죠. 이해되죠? 이거 혹시 알고 있어요? 다시 할게요. 내가 무슨 얘기하지만 고등수학 상하까지는 간결하게 정리할 거예요. 여러분이 벌써 한 번이 뭐야, 뭐 심지어 두 번, 세 번 배운 친구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거를 또 다시 개념을 천천히 살필 수도 없잖아, 우리가. 처음 배우는 것만이야.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펴보는 건데, 중간중간마다 좀 특이한 점, 아니면 좀 강조하고 싶은 점만 조금 더 이렇게 수업 내용을 좀 많이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배운 친구도 있고 안 배운 친구도 있고 할 것 같은데, 물어보는 거잖아. 뭐 배웠으니까 혹시 둘이 같다고 배우진 않았을 텐데. 에이씨. 내가 아무리 여러분의 텔레파시를 읽을 수 있다고 해도 지금 머릿속에 졸리다, 심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게 좀 읽혀져 지금. 재미없다. 그치? 네. 그래, 미안하다. 에이씨. 이러면은 요 함수는 몇 함수로 갔나요? 뭐 어떤 함수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양변 제곱하면 y제곱은 1 빼기 x제곱, 따라서 이항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잖아. 뭔 얘기야? 원방이네. 그치?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의 일종이네. 한집이 일자리만. 근데 주어진 함수는 양의 제곱근, 즉 y는 0 이상만 쓰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만큼만 물은 거고. 그치? 요거. 여기에 정의역을 내가 이렇게 달았으니까. 그치? 실제로는 그래프를 0부터 2까지 이만큼 쓰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내가 주어져 있는 예시를 들고 있는 이 함수는, 그래프 그리는 이렇게 빨간색처럼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함수 맞잖아요. 함수 확인하는 거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아까 했듯이 수직선 봤을 때 교점 한 개만 나오니까. 그치? 그리고 수평선 거도 교점 한 개밖에 안 나오니까 1대1 대응이네요. 맞아, 틀려. 1대1 대응인 거를 이렇게 그래프로 증명하지 말고 혹시 식으로 증명하는 거 할 수 있겠어? 안 할게요. 그래서 안 할게요. 할 나는 원래 기분 팔아서 해야지 마음 먹고 나 하는 거야. 여기에서 1대1 대응임을 증명하시죠.
그래프 말고 식으로만. 1대1 되는 거 증명하는 건 어쨌든 두 가지를 증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첫 번째 뭘 증명해야 되죠? 1대1 함수임을 증명해야 되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걸 증명을 해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1대1 함수인 건 뭘 증명한다 그랬죠? 우리가? 이거 증명하는 거 아니었나요? 그쵸? 따라서 첫 번째 1대1 함수임을 증명, 그렇지, 이거겠네. 1대1 함수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일단 저걸 증명합니다. 이 부분 말이죠. x와 x가 다르면 함수가 다르다. 그쵸? 두 숫자를 일단 고릅니다. 다른 숫자로. 중요한 건 둘 다 정의용 내에 있어야 돼요. 그쵸? 이런 두 숫자를 고르자. x1, x2. 이건 어떻게 증명합니까? 간단하죠? 빼서 0 안 나오는 거 증명하면 돼요. 이걸 증명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fx1은 여기다 x1을 대입하는 거잖아. 루트 1 빼기 x1 제곱 아니야? fx2는 똑같이 루트 1 빼기 x2의 제곱이고요. 그쵸? 따라서 fx1에서 fx2를 뺀다는 거는 뭔 얘기야? 요거에서 요거를 빼는 거야. 그치? 그래 안 그래? 이거를 1분해로 보고 1분해 분모를 1보다 상관없는 거잖아. 그치? 분수라서 분수처럼 1분해로 보고 분자를 유리화해 볼게요. 분자의 유리화. 그럼 이렇게 곱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제곱 플러스 이렇게. 그치? 똑같이 이렇게. 이게 가능한가? 그럼 주인식이 뭐 하는 거냐면 분모는 뭐예요? 루트 1 빼기 x1의 제곱 플러스 루트 1 빼기 x2의 제곱이고요. 그쵸? 분자는 합창공식이죠? 이거 제곱 빼는 거잖아. 그치? 그럼 1 빼기 x1의 제곱에서 1 빼기 x2의 제곱을 빼는 게 나와요. 분자가. 그러면 아이고 이거 뭐야 이렇게. 그쵸? 그러면 1 마이너스 1은 지워질 거고 x2제곱 빼기 x1제곱 만나겠네. 그치? 그러니까 분자를 인수분해하면 될 거야. x2 빼기 x1 x2 더하기 x 이렇게. 그쵸? 이해 가요? 하지 말까요? 벌써 90% 왔는데 뭘 하지 마. 그치?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건 0이 안 나옵니다. 왜요? 첫 번째, 이건 0이 될 수가 없죠. 왜? 둘은 다른 숫자입니다. 그쵸? 두 번째, 얘도 0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하나는 0일지 몰라도 또 하나는 0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쵸? 하나가 0이라 하더라도 또 하나는 0은 아니라 둘 같은 게 아닙니다. 그치? 양수잖아. 어쨌든. 그치? 그러니까 양수와 0의 합이에요. 또는 양수와 양수의 합이에요. 그쵸? 0이 나올 수가 없죠? 그쵸? 같은 원리로 요거 둘 다 0 못 나오죠. 동시 0은 못 나오죠. 왜냐면은 하나는 이길 수 있어요. 또 하나가 같이 이길 수는 없거든요. 둘이 달라서. 그렇죠. 따라서 이 합도 0이지 않습니다. 분모 정의되고요. 분자 0 안 나오죠. 0 안 나오네요. 그렇죠. 따라서 둘은 다릅니다. 그래서 뭐예요? 1대1 함수죠. 이해가죠? 나머지는 뭐 범위를 하잖아. 이거 뭐 쉽잖아. 그치? x의 범위가 0과 1 사이니까 x 제곱의 범위도 0과 1 사이 아니야? 이렇게. 따라서 1 빼기 x 제곱의 범위도 0과 1 사이지. 그러니까 루트 씌워도 0과 1 사이지. 그러니까 치역의 범위가 0과 1 사이지. 그치? 그러니까 치역도 뭐 지금 공역을 안 적어놨는데 공역을 적당하게 범위 좁혀놓으면 이렇게 갈 수 있고. 그래서 공역과 치역도 0과 1 사이로 정할 수 있다. 그러면 1대1 맞는 거죠. 이해가죠? 이거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저 역함수가 분명히 존재하잖아. 그치? 그럼 제 역함수는 어떻게 그리는 거죠? x랑만 바뀌는 거잖아. 그치? 배웠잖아. x는 뭐냐? 이렇게.
근데 이거 풀면은 다시 똑같이 나오잖아요. 이거랑. 어차피 같은 원방에서 구하는 건데. 뭔 얘기인지 알겠어? 다시 할게요. y는 x에 대칭하는 게 역함수라며. 그럼 빨간색 요 4분 원을 y는 x에 대칭하면 뭐가 돼? 똑같이 나오겠지 이렇게. 빨간색은 이 함수, 녹색은 역함수. 근데 두 함수가 일치해. 그럼 두 함수의 교점은 어디입니까? 이게 다 교점이겠죠. 둘이 일치했으니까, 그렇지? 근데 원래 함수와 y는 x와의 교점은 얘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괜히 지웠죠? y는 fx와 y는 f 인버스의 교점과 y는 fx와 y는 x 이 둘의 교점을 비교하면 이쪽은 보다시피 무수히 많았고 이쪽은 한 개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근데 아마 경험해본 친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두 개 교점을 구할 때 이걸로 대신 구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명제에서 배웠죠? 얘는 얘이다는 참이지만 얘는 얘이다는 커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얘를 구하라고 하는데 왜 이쪽을 구해요? 안 되는 거잖아. 얘를 구하라고 하면은 얘를 구한 다음에 뭐시기 해야지. 그래도 상관없어. 얘는 얘다가 참입니다. 얘를 구하라고 하면은 얘를 구한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를 구하라고 했는데 왜 이걸 구하냐고. 근데 여러분 이거 구하라고 할 때 이거 구하지 몇 번 있었을 거예요. 언제 얘랑 같아지는 거죠? 단 fx가 무슨 함수일 때? fx가 증가함수일 때는 이 집합과 이 집합은 같아집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증가함수가 등장했을 때는 얘를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이걸 대신 구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죠. 왜 증가함수일 때는 얘랑 같아지죠? 자, 감소함수의 어떻게 보면 끝이에요. 방금 얘가 예를 들었던 이 함수는 감소하는 함수잖아. 감소함수에서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를 내가 지금 방금 반례를 든 거잖아. 그렇지? 얘랑 달라지는 이유를 반례를 든 거잖아. 그러니까 알다시피 거짓인 거는 반례를 들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게 참이라는 거죠. 얘랑 같습니다. 참인 건 뭐 해야 되죠? 증명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증명할지라고 fx가 증가함수입니다. y는 fx가 y는 f 인버스와의 교점을 a와 와라고 쓰겠지. fx와 얘의 쓰겠지. fx와 fx의 교점을 a, b 대신에 이 교점이 반드시 여기에 있음을 보일 거기 때문에 혹시 이런 교점이 그렇지 않을 거라고 가정하고 증명합니다. 이게 무슨 증명법이었죠? 기류법이었죠. 그러니까 교점이 여기에만 있다고 지금 증명하고 싶은 거잖아. 그렇지? 여기에만 있음 무조건. 근데 그렇지 않은 점이 있을 거라고 가정하고 이제 증명하는 겁니다. 기류법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럼 생각해봐. 일단 이 그래프가 얘를 지나가요.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아까 배웠잖아. 그렇지? 있을 수 있는 거죠? 안? 그 다음에 얘도 얘를 지나가는 거잖아요. 교점이니까. 그렇죠? 그럼 이거 뭐라고 쓰는 거예요? F 인버스 A는 B죠? 다음 두 개 혼입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버스가 나오면 귀찮잖아. 보통 고친단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고치지 않나요? 같은 거니까. 그럼 결국 또 이것도 무슨 뜻이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y는 fx라는 함수가 어디를 지나간다? b, a를 지난다는 뜻이에요. 뜻은 그렇지 않나요? fb는 a의 뜻은 원래 함수가 b, a를 지나간다. 그렇죠? 그럼 생각해 봅시다. 원래 함수는 분명히 이 점도 지나가고 이 점도 지나가죠.
그렇죠? 처음 함수 fx는 얘 교점이라며 여기도 지나가고 지금 방금 나왔듯이 이거도 지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무슨 얘기야? 이 그래프 외에는 한 점은 a, b가 있고 한 점은 b, b가 있다는 뜻 아닌가요? 그렇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이 둘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면 어떻게 되죠? a, b부터 b, a까지의 기울기입니다. 뭐 나와요? 마이너스 나와요. 이게 그렇죠? 증가함수인데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마이너스로 어떻게 나와? 그렇잖아. 증가함수인데 왜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마이너스야? 무조건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뭐가 나와서 보다시피 모순되죠. 이 기울기 음수값이 증가함수라고 하는 거랑 모순되져서 그렇죠. 무슨 얘기예요? 이 가정이 잘못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교점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교점은 y는 x 위에만 있습니다. 이해가요? 그 정도라서 이제 이것만 잘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물론 모르는 친구가 있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나는 봤어. 서울에 있는 모 고등학교에서 이게 출제가 된 걸 나는 봤어. 그러니까 보통은 이걸로 보면 돼요. 아마 정석이나 웬만한 문제 지금 발전이 나올 거예요. 근데 학교 시험 문제에는 저걸 써야 돼 진짜. 그거 보면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 얘랑 교점만 구하면은 한 개밖에 안 나오는데 실제로 이걸로 풀면 교점이 3개가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애들 아마 죽었겠죠 그거 풀느라. 실제로 풀면은 막 4차 방식 나오거든요. 함수가 뭔지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억 안 나니까 대충 할게요. 뭐 x제곱 플러스 뭐 루트 x 플러스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 함수가. 잘 기억 안 나. 마이너스 붙겠지. 이렇게 감수함수인데 이런 모양인 거야. 이걸 풀려면 이거 역함수를 진짜 구해야 돼. 그리고 진짜 이 둘이 연립을 해야 되는 거야. 기억이 안 나는데 나내 블로그에 옛날에 올려놨는데 기억나면 내가 갖다 줄게요. 문제를. 어쨌든 이런 식으로 둘은 미묘한 차이가 있으니까 잘 알아두셔야 한다. 까지 하면은 사실 뭐 합성함수, 역함수 쪽은 할 게 없고요. 아까 이렇게 합성함수 쪽은 그래프 그리는 게 관건인데 그래프 그리기가 이 다음에 없어요. 다음 번호에 있어가지고 그건 나중에 하도록 합시다. 합성함수를 잘해야 되는 게 수능에도 일명 킬러 문제라고 불리는 수능에도 합성함수 관련된 게 정말 잘 나옵니다. 팍 터집니다. 나중에 하면 끝내줄 겁니다. 걱정이 안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 개념은 끝났어요. 30분 만에 기본 개념을 끝내버렸고요. 나머지는 또 이제 문제만 두 개 풀면 되겠지? 아, 풀기 귀찮은데 시킬까? 나 너무 착하지 않냐? 다 풀어주잖아 이거. 기본문이 25-1번 문제. 교환이잖아, 그치? f의 3x 빼기 1이 2x 더하기 3이다. 이게 되게 모양이 불편하죠? 불편하지 않나요? 왜 괄호 안이 x가 아니라 3x 빼기 1이야? 저것도 일종의 합성함수죠. 그렇지? 이것도 합성된 거잖아. fx라는 함수와 y는 3x 빼기 1이라는 1차 함수 두 개 합성한 거 아닌가요? f에다가 1차 함수 대입한 거예요. 그렇지? 되게 불편하죠? 사실은 이런 모양을 fx는 모양 이런 꼴로 고치는 게 훨씬 더 보기도 좋고 계산도 편리하죠. 왜냐면 구하는 값이 뭐냐면은 f 합성해서 5 대입하는 값을 구하시오.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 문제로는 이렇게 제시가 되겠지만 실제 계산은 이런 식으로 하나요. 그렇죠? 결국은 f59를 구하고 그 구한 값을 다시 대입하고 이러려면 일단 이런 꼴이 나와야 편리할 텐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이거 혹시 고치는 거는 할 수 있나요? 고치는 것도 여기 아마 기본 문제 있을 텐데 이런 꼴로 고치고 싶을 때는 이 괄호 안의 문자를 t라고 치환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걸 t에 관한 식으로 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는 뭐 하면은 3분의 t 더하기 1이 되니까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좌변은 f제지만 쟤를 t라고 치환했으니까 ft가 될 거고 우변은 2 곱하기 x제곱 그러니까 3분의 t 더하기 1이 되고 더하기 3 이렇게 써버리면은 편안. 그렇죠? 이렇게 써야지 우리가 편안하단 말이야. 이건 불편. 그쵸? 이걸 구하고 나서 여기는 5 대입하고 5 대입하면 되는 건데 그것마저 귀찮은 친구들은 이렇게 하잖아. 얘가 5를 만족시키려면 x에 얼마 대입할까? 그치? x에 2 대입하면 되겠네 해가지고 2를 대입한 좌변 f5와 2를 대입하면 얼마야? 8 더하기 11인가요? 를 통해서 먼저 요 가로 안의 값을 11로 고쳐서 f11 구하는 문제구나 라고 고친 뒤 또다시 요게 11이 나오려면 x에 얼마 대입했을까? 4 대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좌변에 f11이 될 거고 우변은 35인가요 그러면? 넌 35야. 맞아? 네, 뭐 그렇게 푼다라고 하는 거 또 잘 알려져 있는 문제입니다. 이해가죠? 어쨌든 불편한 식을 편안하게 고치는 방법도 알고는 있어야겠죠. 2번은 영감님이 실수했어요. x집합이 1, 2, 3, 4, 5 얘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가 있는데요. f의 x는 마이너스 x 더하기 6 f를 두 번 합성해서 x분의 1이 나오도록 하는 x값 구하기라는 문제인데 요거 영감님이 문제를 잘못 만들었어요. 왜요? 영감님이 문제를 왜 잘못 만들었을까요? 이거는 볼 것도 없이 답이 1입니다. 왜냐면은 이 함수에 의해서 이 1, 2, 3, 4, 5가 얼마에 대응하는지 알 수 있겠죠 우리가. 그쵸? 1을 대입하면 얼마 나와요? 치역이 5, 2 대입하면 4, 3 대입하면 3, 4 대입하면 2, 5 대입하면 1 아닌가요? 치역이 5, 4, 3, 1이죠? 뭔 얘기요? 함수값은 무조건 정수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 어쨌든 함수값 아닌가? f에 이만큼 대입하는 건데 어쨌든 뭔가 대입했으니까 또 함수값이잖아. 함수값이 정수가 나와야 돼. 그렇지 않아? 이게 정수가 돼야 된다고? 얘네들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단 말이야. 1밖에 없잖아. 나머지 다 부르는데. 미안해요. 미안해요. 다시 할게요. 그냥 풉시다. 그냥 풀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f에다가 f를 대입하라는 얘기인데 f가 이거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f 하나 처리. 다시 한번 f가 요거니까 마이너스 정의역값 플러스 6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뜻이 마이너스 정의역 플러스 6이니까 이렇게 쓰는 거죠? 저변은 x분의 1이고요. 그렇죠? 그럼 이게 x 네? 그렇죠? 곱하면 x제곱은 1에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주어지는 값 여기에서 찾는 거 아니야? x값? 등장하는 x는 당연히 정의역에 해당하는 값이니까 5개밖에 안 되고. 그렇지? 그럼 x는 1밖에 안 되는 건데. 왜 이렇게 푸냐 이거지 내 말은. 치역이 1, 2, 3, 4인데 이게 치역값인데 분명히. 그럼 x가 쓰는 값이 1밖에 없잖아. 정수 나오는 값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렇지? 그런 문제더라. 나 누구랑 얘기하니? 난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모든 시청자들과 얘기해야지. 이럴 거면 다음부터는 아프리카 TV를 키고 해야겠어. 그럼 최소한 별풍선이라도 받을 거야. 그렇지? 난 별풍선 받으면 리액션 할 거야. 갑자기 선생님이 수업 중에 여러분 사랑해요 이러고 하면은 저 선생이 별풍선을 받았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아저씨 눈 뜨고 있는 거 맞아? 너 일부러 앞머리 내려가지고 눈 가리는 거지 지금. 그치? 눈을 감았는데 떴는지 알 수가 없네. 아유 어떡하면 좋아. 애들이 전반적으로 장마철에 눅눅해진 옷 마냥 쭉 늘어져 있다는 거지. 그게
일단 왜 그런 줄 알아?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서 그래요. 가만히. 뭔가라고 하라고. 니들 저기 뭐야 뭐 수업 시간 지루하면은 니들 뭐 교과서에 막 그림 같은 거 안 그래요? 다들 창작의 그런 막 의지가 막 샘솟는 말이야, 그렇지? 미술 시간도 아닌데 말이야. 그림은 그렇게 잘 그리잖아, 애들이 수업 시간만 되면. 그거라도 하라고 할 거 없으면 알았어, 선생님. 그것도 하세요, 제발. 주어진 함수 3개가 나와 있는데 FGH를 이렇게 화살표처럼 써놨지만 이 하나하나가 다 이런 의미라는 건 다들 알고 있거든. 이런 의미인 건 알고 있죠? 이건 fx가 x 빼기 1이에요 이런 뜻이고, 그렇지? 이건 gx가 마이너스 2x 이런 뜻이고, 이건 hx가 x 제곱이에요 이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함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주어져 있는 거는 다 x가 함량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1번 뭐 g와 f를 합성하고 구하시는데 함수를 구하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x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보통 이렇게 질문을 해도 우리는 이렇게 받아 그래서 이제 구해야 한다는 거죠. x를 대입한 값 구하기 이런 느낌으로. 뭔 말인지 이해가죠? 1번부터 6번까지가 다 지금 보면 x라는 문자 없이 써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x를 대입한 값 구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고요. 또 내가 이렇게 썼지만 또 실제 계산할 때는 이렇게 써서 계산하잖아. 우리가 보통, 그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따라서 뭐 하는 거냐면은 g에다가 f를 대입해라. f는 x 빼기 1이니까 이렇게 쓰는 거고. 그럼 이것도 이제 gx는 무슨 뜻이냐면 정의역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라는 뜻이니까 정의역에 x 빼기 1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거야.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예요. 뭐 이렇게 푸는 문제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내가 나머지는 안 풀어도 되는 건가요? 안 풀어도 되겠죠? 네, 여러분의 여러 같은 성원에 힘입어 졸고 있는 학생이 나올 때마다 에어컨 온도를 1도씩 낮춘다고 했는데 어? 아까는 비가 오더니만 비가 그쳤더니 또 습해지잖아, 그치? 이 습해진 날씨에는 확실히 에어컨만큼 좋은 게 없잖아. 빵빵하게 틀어드릴 테니까. 나머지 안 풀어도 되겠죠? 5번 하나만 할까요? 5번에 보면은 F와 I 어차피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I identity function 상승함수, 자기 자신을 불러주는 함수. 이렇게 물어봤지만 우리는 뭘 구하는 거다? 얘를 구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이렇게 물어봐도 여러분이 이걸 구하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함수에 x를 대입한 값을 구하는 거야 생각을 하는 거고, 이건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등함수라는 말이에요. 항등함수에 x 대입하면 x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그냥 x인 거지. 그러니까 이건 결국 fx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fx는 여기 나와있듯이 x 빼기 1이고요. 이해가요? 6번까지 마무리해야지. if입니다. if. 네, 그렇죠? if 순으로 합성하면요. 마찬가지로 뜻은 if 합성한 거에 x 대입한 거 찾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i에 fx 대입한다잖아요. 그렇죠? i라는 항등함수의 특징이 뭐다? 정의역에 있는 값을 그대로 돌려준다는 거잖아요. 그치? 정의역이 이만큼이면 이만큼 값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따라서 주어진 모양은 보다시피 fx랑 같기 때문에 똑같이 x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등함수도 뭐가 가능하다? 교환법칙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교환법칙 가능한 함수가 아예 없다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항등함수, 역함수 이런 함수들은 기본적으로 교환법칙이 가능해요. 역함수가 존재하게 된다. 뭐 그런 얘기인데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도 되겠지? 응? 오늘 빨리 하고 상담해야지 남은 시간 동안. 어제 상담 못한 친구들을 오늘 데려다가 지지고 볶고 괴롭히고 따지고 뒤로 상담자가 나올수록 더 빡세고 더 얄밉게 해줘야 돼. 상담 먼저 자원하는 사람들은 편하게 부득이하게 어제 참석 못한 친구는 안타깝지만
3번 문제는요. f 뭐 화살표로 되어 있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붙일게요. fx는 2x 더하기 a, gx는 마이너스 x 더하기 9입니다. f를 두 번 합성하는 값이 4x 빼기 9다. 문제가 좀 좋은 문제가 있으면 너무 문제가 평범하지, 그치? 랄 때 다음 그룹에 답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뭐 요걸 통해서 a 값을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주어진 식의 좌변은 이런 의미랑 같은 거고, 뜻은 f에 fx를 대입하세요 라는 것은 그 2x 더하기 a인 거고, f라는 함수는 어떤 모양이냐면은 정의역 2배 플러스 a잖아요. 그렇죠? 정의역이 지금 2x 더하기 a로 바뀌었으니까 정의역 2배 플러스 a를 이용하면은 풀어주면은 이제 4x 플러스 3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얘랑 똑같아지는 게 항상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상수항이 같아야겠죠? 상등식 정의 때문에.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1번의 답인 거죠. a 값을 구하세요. 마이너스 3. 이해가죠? 2번 문제는 g와 h를 합성한 함수가 fx가 돼야 됩니다 라고 해서 지금 문제에는 등장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문제에는 f랑 g만 등장했고 h는 등장하지 않았거든요. 그 h라는 함수가 어때야 되느냐를 찾는 문제. 사실 여기부터가 이제 역함수 합성이 등장하는 나름 재밌는 개념이긴 한데 아직 그거 하기에는 좀 빡세고 또 우리 학생 하나가 지금 주도하고 있고 카메라를 돌릴까 이렇게? 있어? 아, 왜 그래? 이게 이거랑 같은 거죠. 왜 그러는 거요? G 함수의 특징보다 정의역 마이너스 1 곱하기 플러스 2. 그렇지? 정의역이 지금 hx이므로 이 정의역에 마이너스 1을 곱하고 플러스 2. 이게 좌변인 거고. 우변은 fx니까 아까 a값 구했죠? 마이너스 3이라고. 아닌가? 맞지? 그렇지? 이게 연결됐어. 한 번에 있는 문제, 여기까지가 문제니까. a가 마이너스 3 구했으니까 우변은 2x 빼기 3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바로 hx가 나오죠. hx라는 거는 뭐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5 되겠네요. 이해 가죠? 내가 학생들에게 하는 말 중에 많은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공부할 때는 겸손하게 하라고 했어요. 겸손하게. 그렇지? 공부할 때는 겸손하게. 시험 볼 때는 조금 자신감 넘치게, 당당하게. 어디서나 당당. 미안해요. 되게 옛날 노래네. 근데 학생들은 정반대죠. 학생들은 공부할 땐 되게 당당해요. 이런 거죠. 나 저거 알아. 이거예요. 나 이거 알아. 에이, 이거 뭐 쉽지 뭐. 약간 이런 느낌. 뭘 어떤 걸 설명해도 그냥 그거만 보고 저 정도 이해했어. 약간 이런 느낌. 되게 공부할 때 건방져. 그러니 시험장 가서 어때요? 모르는 거 투성이니까? 나 이번 시험 망했나 봐. 나 이번에도 수학은 3등급인 것 같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3등급 하는 게 망한 건 아니야. 3등급이면 잘하는 거야. 그렇지. 3등급이 23% 아니야? 5명 중에 1등 아니야? 그럼 잘하는 거 아니야, 수학? 3. 미안해요. 그래서 어쨌든 3등급까지는 잘하는 건데 3등급 나왔다고 저장하지 마시고 어쨌든 시험 볼 때는 되게 겸손해진다. 이번 시험 망했어요. 반대가 돼야죠. 평소에 좀 겸손하게 하세요, 공부를. 나는 이것도 모르는 머저리입니다. 저는 정의역도 모르는 머저리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 평상시에. 반대로 너희가 여기 이 자리에 나와서 수업하면은 이렇게 수업할 수 있겠어? 어때요? 박씨 어때요? 이렇게 수업할 수 있겠어? 남씨
설파할 수 있겠어? 힘들걸? 그렇지. 얘가 니들 저기 뭐야. 자, 나와서 문제 풀어 해서 문제 푸는 거 보면 아주 참 웃기잖아요. 그쵸? 말도 못하고. 칠판만 보고 설명하고, 그치? 좀 겸손하게 보는 거예요, 겸손하게.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H 구하시라는 문제예요. F랑 G는 문제에 나와 있는 거고, H를 구하시오. 일단 요거를 우리가 기존에 쓰는 표기법으로 쓰면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다 대입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gx가 저거 마이너스 x 더하기고 fx는 2x 빼기 3이잖아. 이거 a가 구했으니까. 그치? 이거 아까 했던 거 아닙니까 이게? 이걸로 어떻게 hx를 구하느냐라는 문제 아닌가요? 아까 했던 거잖아. 그치? 이건 뭐라고요? 불편. 이건 뭐라고요? 편안. 불편한 버전으로 나와 있는 식을 편안한 식으로 고치시오. 핵심보다 주어져 있는 이 가로 안의 값을 t라고 치환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 근데 이걸 분명히 했잖아. 그치? 주어져 있는 합성함수 내가 다시 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합성함수가 아니야? 그치? 이것도 합성함수로 했잖아. 아까 분명히. 그치? 그냥 이것도 합성함수잖아. 보다시피 hx가 아니잖아. 그래서 합성함수 꼴이 등장했다라든지 요 합성함수 꼴에서 요 가로 안을 t라고 놔야지만 이게 편안한 식이 될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했지만 나중에 적분에 가면은 이걸 씁니다. 또 똑같은 거. 그때 이제 이런 스킬이 또 재활용된다는 거죠. 주어진 식을 t라고 놓고 치환해서 적분한다 이런 게 나와요. 나중에. 그러니까 다 하나하나가 다 필요해서 알려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좀 전에 했던 거 똑같은 거 고1 때 고2 수업반 했던 건데 니들 도형 문제 나오면은 도형을 그려요 안 그려요? 흉내내야지. 도형 문제 나오면 도형을 그려요 안 그려요? 안 그려요. 뭐 기출 문제를 풀리던 이런 뭐 정석이나 다른 문제 중에 있는 문제 풀리면 그림을 안 그려요. 내가 그렇게 그림을 그리라고 얘기해도 안 그려요. 하나 예를 들어줄게요. 정육면체가 뭔지 알죠? 아? 정육면체가 뭔지 알죠? 요 꼭지점, 요 꼭지점, 요 꼭지점 이렇게 연결하면은 요게 삼각형 나오는 건 알고 있나요? 요 평면? 오케이. 요 꼭지점, 요 꼭지점 이렇게 연결하면은 요거 대각선이잖아요. 그러면. 요 빨간색 선분이 파란색 삼각형을 관통하는 건 이해가요? 빨간색 선분이 파란색 삼각형 중간에 이렇게 관통하잖아요. 그렇죠? 그 관통되는 점을 G라 하자. 여기를 B라 할 때 이 길이를 구하시오. 이런 데 나오거든요. 기하에 가면 너는 기하 안 배울 거니까 이러지 말고 기하에 가면 미적분은 예를 들어 순 없잖아. 기하에 가면 이런 얘가 나와요. 모티프 보이거 되지. 그림을 많이 그려보는 사람들이 그림을 다른 각도에서 그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정육면체를 누가 이렇게 그리래?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정육면체를. 이해가? 이해가요? 좀 더 극단적인 케이스로 본다면은 정육면체를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해가요? 이걸 좀 더 이렇게 낮춰서 보면은 이해가요 안 가요? 그러면은 요 두 꼭지점이 이렇게 보이지 않을까? 겹쳐서 이 꼭지점은 여기고 그러면 저 파란색 삼각형은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니야? 이해가? 저 관통되는 선분은 이거고 그럼 이 길이 구하는 거네. 이거
1대2 이해가요? 여기 길이 구한 다음에 1대2 그럼 되겠네. 무슨 말이냐고. 그림을 평상시에 그려봤어야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문제도 살아내요. 예를 들어서 정구각형을 그려라. 정구각형 어떻게 그릴 거야? 뭐 이거 쉬운 거잖아, 그렇지? 정구각 어떻게 그리죠? 원을 그리고 정삼각형 그린 다음에 그 3등분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연결. 정구각형 완성이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려봤어야 이제 자기만의 노하우가 생긴다는 거거든. 자기만의 노하우. 이 상황은 이렇게 그려야지, 이렇게 그려야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내가 옛날부터 좀 학생들을 관찰해 봤더니 대수 쪽은 열심히 그나마 잘 써요. 지금 같은 것도 말해요. 이건 잘 써요. 근데 기하 쪽은 그림을 아예 안 그린다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그림 도형 문제 나오면 다 틀리는 겁니다. 몰라서. 쉬운 예로 이번 기말고사 범위 중에 원 나오면 다 작살나는 거죠. 애들이. 유난히 원에 약해요. 애들이. 왜? 원을 안 그려 애들이. 끝까지. 나중에 어떡하려고 그래. 그래서 그림이 나오면 가급적이면 그려보세요. 제발. 함수가 나오면 함수 당연히 그래프가 당연히 나와야 되죠.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하는 내용들이 알고 보면 나중에 내용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까지가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예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잘 배워두면 너희가 나중에 과외를 할 때 유용할 거야. 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 과외를 할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치? 대학 가서. 알바 중에 제일 꿀알바가 과외 아닌가요? 유의할 수 있겠지. 그냥 문제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그럴싸하게 정리도 해주고 교과서에 없는 내용도 막 설명해주고 하면 우와 우리 과외 선생님 짱이다 이럴 거 아니야. 그럼 그때부터 몸값은 이제 부르는 게 값이 되지. 기생충에 나왔던 그 주인공죠. 어머님 저는 이거라 교습비가 좀 비쌉니다. 오늘 일요일이죠? 이제 일요일이라서 이제 기도 중인가 봐요. 깨우지 맙시다. 교회 못 간 거 지금 기도하고 있나 봐요. 어떡하면 좋죠? 이게 깨우는 게 좋은 거야? 안 깨우는 게 좋은 거야? 원래는 깨우는 게 좋은 거야. fx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보게 될 뭐 함수 표현식이죠. 구간에 따라 다른 모양으로 정의하는 함수. 복잡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연결하면 별거 아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x가 1, 2, 3, 4, 5 요 기호에서 왼쪽에 나와 있는 게 뭐죠? 이거? 왼쪽에 나오는 거예요. 얘는 정의역이죠? 오른쪽에 나와 있는 얘는요? 얘는 뭐예요? 얘는 공역이에요. 치역이 아니라 얘는 공역입니다. 그래서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어떤 규칙으로 대응시킬 거니까 나와 있는 거잖아. 그렇죠? 3 이하의 수들은 2를 덧셈해서 키워라. 그러니까 3 이하인 3은 2 더해서 5, 3 이하인 2는 2 더하면 4, 3 이하인 1은 2 더하면 3 되는 거고 4일 때는 1에 대응, 5일 때는 2에 대응시키는 이런 구조잖아요. 이게 F라는 함수잖아요. 그렇죠? 요렇게 넘어가는 함수. 이게 F잖아요. 이해가죠? 그러다 보아서 또 다른 함수인 G를 비슷하게 X에서 X로 간다. 아까처럼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가는 함수를 한번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지. 내가 지금 하는 거를 잘 보고 나중에 과외할 때 써먹으라고.
과외할 때 까먹으면은 내 유튜브에 들어와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준 다음에 보시면 됩니다. 과외 때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너희들이. 옆에 학생 앉혀놓고 지금 내가 같이 설명하는 거지. 니들 혼자 단독으로 푸는 게 아니라 학생의 그 속도에 맞춰서 설명도 가능해야 되고. 근데 지금 뭐 할 거냐면요. 그래서 얘가 되도록 하고 싶대요. 아이고, 똑같은 거 또 쓰고 있네. 얘가 되도록 하고 싶대요. 뭔 얘기죠? 교환법칙이 되도록 하고 싶대요. 그래놓고선 G1, 5라고 하는 하나의 연결을 알려준 뒤 이걸 요 규칙을 잘 활용해요. 뭘 구하시오? G3 값 그리고 G5 값 이 두 개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저 학생 모가지가 부러지겠네요. 어떡하면 좋아요? 일단 문제에서 이게 나왔으니까 1을 대입해서 5가 나온 거 나왔으니까 일단 여기다 이렇게 1 대입할 숫자를 이렇게 갈까? 교환법칙이 성립함으로 1을 대입한 값도 같은 값이 나와야겠죠? 이거 원래 저번 시간에 하고 왔어야 되는데 함수에서 그 서로 같다 이거를 어떻게 정의하죠?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가 같은 함수에 이걸 어떻게 정의하죠? 어떻게 정의해요? 두 함수가 같다는 거 어떻게 정의하죠? 네. 정의역 내에서, 그치?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하여 이게 성립 가능하면 두 함수는 같다고 보는 거죠. 그쵸? 예를 들어서 정의역이 뭐 1, 마이너스가 0과 플러스 1이고 fx가 x제곱이고 gx가 절대값 x라고 해서 겉보기에는 모양은 달라 보이지만 실제로 정의역 값을 하나씩 대입해 본다면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1, 이것도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1 0을 대입하면 0, 얘도 0 대입하면 0 1을 대입하면 1, 얘도 1 대입하면 1이므로 같은 정의역 내에서 둘은 같지 않나요? 그렇죠? 따라서 이 두 함수는 같은 함수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가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겨먹은 함수가 y는 fx고 이렇게 생겨먹은 함수가 y는 gx야. fx랑 gx랑 같게 하기 위한 정의역의 개수를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함수가 같아지게 하기 위한 정의역을 정하는 방법의 수는 단 정의역은 공식합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교점이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나왔죠? 뭐 각각 편의상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한다면 이 네 개로 정의역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뭐 알파와 베타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F 알파도 G 알파랑 같은 거 같겠죠. 교점이니까. F 베타도 G 베타랑 같은 거. 그렇죠. 따라서 이 네 개의 원소로 만들 수 있는 집합의 총 개수. 부분 집합의 총 개수라고 해서 상관없겠지? 몇 개? 2의 4제곱 16개지만 공집합은 빠지니까 하나를 빼야겠죠? 답은 15개입니다.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뭐 그런 건데 지금은 이렇게 둘이 같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1 대입한 값과 1 대입한 값 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 G1이 나와야 돼. G1. 그렇지. G5. 그러니까 좌변 같은 거는 F5랑 같은 거고 F5 같은 경우는 2 나오잖아. 그러니까 좌변 전체가 2인 거잖아요. 그렇죠? 우변은 G의 F1인데 F1이 3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3 쓰면은 자연스럽게 G3은 2. 뭔 얘기죠? 3은 2에 대응하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꺼풀씩 계속 계산하면은 하나 나올 거란 얘기가 하나씩. G3 값도 추가로 구해냈으니 이번에는 여기다 뭘 대입하자? 3을 대입하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좌변은 이건 F의 G3 2네. 그리고 좌변은 F2의 값 4. 좌변은 통째로 4가 되는 거고
요거는 G의 F3가 F3은 5이므로 G5는 4. 그렇지? 5는 4에 대. 이런 식으로. 바보 했나봐. 맞아? 이게 금방 나오지? 이렇게 이제 푸는 문제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럼 잠깐 쉬었다 할게요.